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의원총회를 갔습니다. 기분 묘했을 것 같아요. 의원총회 들어가는 곳에서 의회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서른 의원과 예, 포옹을 하는 장면인데 이게 참 제가 그런 말씀 드릴까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지지자들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가족이 죽었어. 과실이야 그냥.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러면 그 사고를 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늦게라도 경찰서 나와서 장례식장 가서 처음에 가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난리 나죠. 계속 그거를 받아주면 어떤 순간에 가면은 밥 먹고 가라고 육개장 내줍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뭐 서른을 뭐 용서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이 너무 이렇게 보면 태세전환이 빨라. 지지자들은 그게 참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서른을 공격하라 이런 얘기를 못 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잘못된 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 경선 룰도 확실하게 딴소리 못하게 더 확실하게 바꾸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퇴한 사람들의 표는 사표로 한다. 그것이 첫 출발에도 얻은 표든 나중에 끝날 때 얻은 표든 그 문항만 있었어도 그런 논란이 안 생겼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경선에서 같은 원팀끼리 구속시켜라 이런 식의 표현은 절대 사용 못하게 한다라든지 난 그런 룰이 있었으면 좋겠어. 일단 서른 의원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도 많고 저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 못하는 마음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 서른 의원과의 그 포옹 사진이 저는 이전에 그 이낙연 대표와의 포옹 사진만큼이나 갑자기 되게 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주는 여파는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른 의원을 미워했던 마음이 다 사그라들 수는 없겠지만 저 사진 하나만으로도 좀 뭉클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그런 분들 많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뭐 저쪽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님 그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 그렇죠. 마음 사과는 푸시고 해야죠. 지지자분도 마음 푸시고 지금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메시지 나오면 대략 마음 한 80%는 풀려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서른이라고 하는 그 독한 혀? 음.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이 양반은 무슨 역대마다 무슨 선거 때 막 그 뭐랄까요 좀 헛소리 많이 하셔가지고 처벌도 받고 이러신 분이야.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혀를 빌려다가 선대위원장 같은 걸 시키면서 막 뭔가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구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선거가 뭐 선거 땐 그런다 치지만 난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선거 때 그래야 됩니까? 후보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는 최근에 그 추미애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선거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문화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후보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런 과정들이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아직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뭐 이렇게 덮고 넘어가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서른 의원이나 뭐 김광진 의원이나 앞으로 정치 생명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시라. 그러면 네, 마음이 뭐 많이 누그러들 거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본선이 남아 있잖아요. 이 본선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게 하는데 유리하게 만들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 서른이라는 사람 무조건 내치고 아 저 사람 수박이고 저 사람 정치적 생명이 끝났고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 것보다는 저는 서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한 혀를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되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견마지루하게 예,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용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중용에 보면 자로가 저기 뭐야 폭군한테 가겠다고 하니까 공자가 가지 마라. 너 거기 갔다가는 더 호랑이 굴을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더 큰 호랑이가 돼서 나오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 일제치하 때 조선인들이 더
악랄했던 이유가 내가 조선인이라는 그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듯이 서준 같은 사람도 이제 이재명 지사님 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뛸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가정적 사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승자의 여유로서 좀 품 넓게 받아주고 맞습니다. 품 넓게 받아주고 이 사람을 이제는 서준이 예전에는 이재명 지사님을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뭐 눈 녹듯이 설 녹듯이 모든 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재명 지사 민주당을 위해서 독한 자를 외부로 발설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예. 이것도 원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걔들 봐주지 마, 저쪽 하는 것도 당연한 마음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재명은 아니지만 또 이재명을 위해서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애초에 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후보가 뽑혔을 때는 뽑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민주정부 사기라고 하는 대의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위 가해자가 정말로 잘못된 거였다. 선거 과정이었으니 이해해 주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대부분 풀리는 문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세종시에서 열렸던 그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에 문 대통령을 이제 민주당 후보 선출 후에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짓을 했어요. 대단하다. 같은 기자인데요. 나도 이거 둘 다 기사를 봤거든. 근데 기자 이름은 못 봤어 그 당시에는. 문 대선 후보 이재명과 첫 만남 인사도 않고 헤어졌다. 이게 우리 아진이가 김아진이가 썼던 기사고요. 이게 10월 14일 오후 4시 51분 기사고요. 그 김아진이가 시간은 똑같아요. 10월 14일 4시 오후 4시 51분 문 대선 후보 이재명과 첫 만남 축하한다. 그러면은 얘는 대체 뭐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사를 써놓고 둘 다 올리는 이 조현병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입력이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사를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목을 바꿨다고? 네, 제목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사지도 하지 않고 헤어졌다라고 썼다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수정을 한 거예요. 이 아닌데. 판에다가. 근데 아니, 둘 제가 다 봤을 수정 때 시간이 수정했잖아요, 나와요. 지금. 이거는 다른 기사였던 것 같은데? 갈라치기용이에요. 아니 왜 수정이 두 번이냐면 이거는 앞에서 수정 한 번 했을 때 캡처한 거고 이거는 마지막 수정했을 그러니까 때 캡처했기 제가 때문에. 봤을 때는 마차님 말이 맞는데 마차님 말이 맞는데 이걸 수정을 한 그 저의 자체가 갈라치기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동안에 조선이 해왔 원래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사람이 관심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첫 인사도 않고 해줬다를 이 기사를 보는 이재명 지지자와 이낙연 지지자의 입장 확 갈려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과 첫 만남 축하한다 이 말을 보는 또 이낙연 지사 지지자하고 지지자와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는 또 입장이 확 갈려요. 동일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양 당사자가 갖고 있는 입장의 차이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갈라치려는 의도를 가진 기사라고 저는 봐요. 그걸 우리는 걔 동시에 놓고 조롱을 하면 되니까.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지금 그 조선일보는 그런 뉘앙스를 민주당한테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재명이 뽑혔는데 문 대통령은 마뜩치 않아서 그걸 보기 싫어서 인사도 안 했다. 아진아 그런 사람 아니야 문 대통령.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돼야만 문 대통령 해왔던 것들 연속선상에서 같이 할 수 있고요. 윤석열 검찰 같은 놈이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만 대통령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짜 원팀일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개입의 뉘앙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경선 때도 조용히 있었던 것이고 경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수사 빨리 하라고 했던 거는 니들이 모르는 게 있어.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확신도 있었던 거라고 난 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비하인드를 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썼던 책에 보면은 둘이 되게 합이 잘 맞는다잖아. 오히려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나눠주는 것도 문 대통령 생각이 이재명 지사랑 아주 가깝다잖아요. 전혀 사이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똥파리들이 이낙연 후보하고 문 대통령은 굉장히 케미가 좋은데 이재명, 문재인은 케미가 안 좋은 것처럼 요렇게 몰고 가는 것도 갈라치기고 조선일보는 인사도 안 하고 헤어져라니.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트위터만 하면 애들이 보이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요. 당연히 그 행사에 그러면 뭐 이렇게 옆에 오면은 잠깐 뭔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상 이제 청와대로 가서 정식적으로 인사할 타이밍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국정감사 끝내고 난 이후에 차분해질 때 할 거다. 그런 예상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 공식 행사에서 오세훈 얘기 가지도 않았지. 이 광역 단체장들 이렇게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여기. 아무튼 그게 그렇게 갈라치기를 합니까? 아, 정말 너무하네, 정말.